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장 순천시 갑 김문수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이신 김기표 당선자님 참석하셨고 김동아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정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종면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분함 당선자님입니다. 이건태 당선자님입니다. 그다음에 한민수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 박균택입니다. 인사 말씀이 진행되고 제일 마지막에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우리 기자님들 사건 마감, 취재 마감 관계로 사진을 먼저 좀 찍어주시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한번 해요? 네. 우리 최고위원님, 네.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 차례로 세 분 말씀 듣고 그리고 단장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 오늘 보니까는 정말 역량 있는 의원님과 당선자들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바로 방증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큰 충격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연어, 회덮밥, 술까지 동원하고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설마 정말 그랬을까라고 흘려듣기에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천 동지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자정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검찰청에 철저한 감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찰도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은 왜 못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에서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피의자에 대한 회유 협박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와 남욱이 어느 날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김만배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정황도 있었습니다. 진술이 180도 달라진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수사관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거나 담당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김영일 검사는 1조 사기범의 특혜를 제공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가 브로커 죄수들을 검사실에 출정시켜 범죄 수익, 은닉을 모의하도록 한다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이정섭 검사는 여러 차례 증언 오염을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정석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는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러니 감찰이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기회를 거둬찬 만큼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과 상식, 법치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민영배 단장님과 박균택 간사님, 그리고 주철현, 김용민, 김승원 팀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진상을 조사하고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사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불러서 술이 오가고 연어가 오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술 조작, 회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런 일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검사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고 그렇게 검사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조사를 받던 그날 작년 6월에서 7월이죠. 그때 수원지검 2차장은 누구였습니까? 김영일이라고 하는 수원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서 말입니다. 주변인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게 하고요.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그때의 수원지검의 2차장 검사 김영일, 그 사람은 그 전에 수용자를 불러서 전화도 자유롭게 하게 하고 그리고 초밥까지 먹이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와 관련한 일들이 또다시 이화영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의 진술로, 법원 진술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한 번 해본 사람이 두 번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그동안은 그렇게 징계로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야당,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하고 회유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보도해 보니까 아니라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연어가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연어는 검찰이 산 거예요. 이렇게 변명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사실에 왔다는 것까지도 사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진정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문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찰하고 그리고 또 수사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CCTV를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 그 CCTV는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는 그 훌륭한 포렌식하는 검사를 항상 보아왔는데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수원지검 그리고 이를 지휘하던 대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김건희 수사 한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환 한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국기문란 검찰들의 부정행위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감찰을 지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가 수원구치소와 이 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검 차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감찰 요구에 대해서 여러 이 검사와 수사관 또 이화영 측 변호인 또 교도관들과 다양한 또 보고를 받았다. 감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하신 만큼 출정 기록을 비롯한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장이신 민영배 의원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단장을 맡은 민영배입니다. 4.10 총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준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민의를 받들어서 가장 먼저 총선 후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합니다. 이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입니다. 정치검찰이 수구언론과 손잡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 이거 결코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할 생각입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서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검찰이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의 의혹의 핵심은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모해 위정 교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관련돼 있는 제도는 손을 봐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정치검찰이 근래 궁지에 몰리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짜집기 위해서 내놓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이미 세 분 최고위원님께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전 부지사가 갔다는 수원지검 1313호 주변의 CCTV 기록, 개호 교도관의 진술을 공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원지검에는 구치감이 있습니다. 이 구치감의 교도관 개호 일지를 보면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수원구치소의 교도관 근무 일지를 대조 비교하면 기록이 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기록하고 1313호 검사실의 출정 기록을 함께 대조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록을 다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의심을 갖는 대목은 72번이나 소환조사를 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추가로 오늘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에서 언급한 회유에 동원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누군지 이것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대책단에 함께해 주신 12분 의원님들, 당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고 선명한 대응으로 국회에 보내주신 시민의 기대에 함께 부응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엄청난 사건들도 작은 증거나 실마리 하나에서 단서가 제공이 되고 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각을 맞춰야지 큰 퍼즐이 완성이, 큰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요.
제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좀 잠시 후에 제보센터에 관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진상조사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진상조사팀장을 맡게 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 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 오전 공개된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 고위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 부지사가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신속하고 면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이하영 전 부지사 부부가 우리 당에 제출한 친필 사안과 탄원서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서 이 전 부지사에게도 그의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법률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수원검사장 면담, 이화영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 등을 수차 요구했으나 다 거부당했고 법무검찰의 자체 감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모조리 거부당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을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담당 검사 등을 특수정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의 형사조치도 병행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번 이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우리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반인권적 사실조작과 구시대적 인권침해 그리고 정치보복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내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관련자들을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민 특검 탄핵 추진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검 탄핵 추진팀장 김용민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게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검찰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가 위조됐다라고 변호인이 주장하니까 공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다시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은 몰랐다라고 변명하고 있긴 하지만 명백하게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재판받던 피고인을 다시 조사해서 별건으로 기소했고 그 별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다, 보복 기소다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지금의 이런 의심을 받고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소수의 정치검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업혀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차없이 훼손시켜 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패검사나 범죄검사들도 많았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검찰, 정치검사들은 여전히 줄서기를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혹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그런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상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진상조사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사건을 감추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송윤 제도개선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도개선 팀장 이성준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들께서는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도 국민들께서는 검찰을 반드시 국민의 품에 국민의 통제에 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게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개선 팀장으로서 이상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 수긍할 수 있는 민족 통제방을 생각하고 우리 당도 국민도 모두가 수긍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노정면 위원님부터 차례로 앉은 순서대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이 특별대책단 참여를 하기 전에 사실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그제서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만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사실일까? 그리고 이제 언론은 지금 이른바 이제 말바꾸기 프레임이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 잠깐은 저도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 보도가 검찰에서 제공하는 선택적인 근거들의 자료들에 지금 기반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대책단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서 좀 더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책단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을 당선인 한민수입니다. 어제 제가 논평도 관련해서 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검찰에게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것인지 여러 최고위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아영 전 경기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검찰청 술파티 의혹이 불거지면은 이 정치검찰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고 또 우리 당이 요구하는 대로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 이거를 또 정권뿐만 아니고 검찰도 거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혹들을 꽁꽁 싸매고 있다고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입장문만 배포하고 있는데 그걸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 증거 자료와 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번 충격적인 정치검찰 사건 조작 사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예, 광주 서구을 당선자 양문함 당선인입니다. 먼저 저는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 앞에 매우 미안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책반은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힘으로써 검찰이 정권의 전유문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 당선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일방적인 이런 술파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가진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장만을 내는 것을 반복한다면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촉구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저도 진상조사에 작은아마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시병 당선인 이건태입니다. 먼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영배 단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과 함께 수원지검 사건 조작 진상조사 등 대책단이 설정한 목표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지검 사건 조작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진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의 입장문은 제가 살펴본 결과 구체성이 없고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 분리 대상인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자유롭게 대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내놓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2023년 6월과 7월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같은 날 검찰청에 출정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지 먼저 출정 기록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동시에 출정한 날 박상웅, 박상민 등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출입을 했는지 출입 시간이 언제인지 출입 기록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동시에 출정한 날 박상웅, 박상민 등 쌍방울 직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동시에 출정한 날 김광민 변호사가 연어를 구입한 가게로 추정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 248번 길 7-7 1층 101호 연어 전문점의 매출 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적어도 이 4개의 기초적인 자료를 밝혀야만이 진상조사에 대해서 성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밝히고 있는 입장문을 보면 입장문의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고 공허합니다. 검찰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감찰을 착수하거나 진상규명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당선자 김현정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 때에도 법정에서 증언할 참고인들을 검찰에서 100여 차례 이상 소환해서 증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를 받으며 사실상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그 구치소 수감 중에 술파티를 열어서 이하영 부지사를 해요라고 했던 이런 그 의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의 실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백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대검의 감찰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재발방 시스템을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대문갑 김동화 위원입니다. 술판 사건으로 정치검찰의 진술조작 형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이 사건만이 드러났을 뿐 더 많은 진술 조작과 진술 조작의 형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오로지 진술만으로 사건을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 밝혀진 것이라고,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여태 정치검찰이나 조작검사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자 추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치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밑에 있던 한동훈 검사가 국민의힘 당 대표급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참 불행한 상황, 대한민국 정치가 참 불행해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정치검찰의 형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특별대책단에서는 수원지검 사건 조작 제보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 센터장을 맡게 되신 우리 김문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순천갑 국회의원 당선인 김문수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보센터장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범국민적 제보를 받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 간접 관련된 모든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검찰의 불법 부당, 술판, 회유 협박, 조작 수사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혐의자 박상용 검사가 수원구치소에 공문으로 출장과 소속 교도관들 자택 주소와 휴대폰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술판 회유 협박 진술 조작 의혹을 입틀막 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수원지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속임수 말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치감 식사만 했다 해서 식사는 제공했다로, 연어는 사줬다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말로 국민을 속일지 두고 보겠습니다. 김성태는 연어 사오라고 한 적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연어는 사줬다고 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수원지검에 출정을 나가면 얼굴이 빨개져서 수원구치소로 돌아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심각한 국기문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수원지검 사건 조작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발표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제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만 남고 모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